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우선적으로 지금 이제 이화영의 부인 백정화, 이화영 부인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유동규는요, 이화영 부인이 완전히 이재명한테 속아 넘어갔다. 이제 이화영이 이재명이가 봐줄 리가 없다. 예, 이제 버린 카드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자, 우선 제가 보기에도 유동규 본부장의 이런 생각, 상당 부분 일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이 시간에는요, 이제 그것보다는 지금 이 이화영의 부인인 백정화가 말이죠. 이제는 책까지 써내놓고 있어요. 이 책 제목을 보면은요, 나는 고발한다. 자, 그래서 이화영 대북송금 조작 사건의 실체. 그래서 이 변호사인 김현철이하고 둘이서 지은 책인데요. 요 책을 이 시점에서 왜 내놨을까요? 이게 이제 메인 언론에서는 별로 다루지 않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저는 이것을 다루는 이유는요, 이화영의 속셈, 그리고 이재명의 속셈, 요것들이 뭘 노리는지, 예, 요런 측면에서 요거를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요, 이 MBC, 결국은 오늘 또, 이 법원으로부터 이 오보에 대한 정정보도를 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자, 서부지법에서요, 그러니까 이제 문화부가 이 소를 제기했어요. 바로 후쿠시마 오염수. 이 이제 왜곡 보도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정정보도 하라. 이렇게 이 판결이 떨어졌는데, 결국 MBC는요, 이거 완전히 해체하는 길밖에 없겠다. 왜? 이미 점수를 너무 많이 페널티를 지금 받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요, 북한이 흔들흔들, 저도 그랬잖아요. 지금 이대로만 2016년도부터 시작된 국제 제재 때문에 이게 누적되잖아요. 벌써 이제 8년이 넘었고, 이러다 보니까 경제가 다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제가 무너지면 그 다음에 동구사 때도 보듯이 북한 정치 체제의 붕괴를 볼 수 있는 날이 가까이 오는 것이 아니냐. 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께 그 이유는, 자, 제가 오늘에도 여러분께 아침 일찍 보도해 드렸지만은, 쿠바의 주재관은 참사관이 망명을 했어요, 한국으로. 그런데 지금 TV조선의 단독 보도를 보면, 불란서에서 근무하는 고위 외교관이 미국으로 망명했다. 그리고 또 한 건의 외교관 망명 사례가 있다. 예, 지금 제3국에 출애 중에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엘리트, 이제 북한에서도 외교관이라고 하면 아주 엘리트 그룹에 속하잖아요. 자, 엘리트가 탈북한다? 그러면 세상 돌아가는 아는 거예요. 북한과 세상과의 이 밖의 세계의 차이가 얼마나 어마어마한가. 이래갖고는 내 삶은 물론인 거지만 내 자식들의 삶은 뭐가 되겠느냐. 이거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미 몇 년 전부터 김정은 체제의 균열 현상 갈수록 심해진다. 조금만 더 압박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고 있는 이 내용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요, 이러다 보니 이제 최근에 지금 우리가 이제 북한에 대해서 풍선을 많이 보내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확성기까지 설치했지 않습니까? 풍선, 확성기 이런 것들이 이런 탈북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여정이가 지금 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아주 긴급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또다시 우여포가 나왔어요. 이제 오물풍선에 대한 대응 방안을 얘기한 것이고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말이죠. 우선 이화영 부인 요 책자를 지금 만들었어요. 책자를 지가 만들었겠어요. 남이 다 써준 거죠.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신진우 판사가 이제 최근에 아주 이제 중형을 선고했죠. 중형을 선고하고 나니까 여기에 대한 반발 차원에서 책자에 그 실태를 담았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전절에 돌입하겠다. 그래서 이 책을 썼는데요. 먼저 이제 부인 이름이 이제 일부에서는 이제 실명이 나오고, 여전히 일부에서는 이제 백모 씨 아니면 부인 이렇게만 나오는데, 여기 지금 마이크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이 이게 백정화 부인 실명입니다. 자, 부인이 말이죠. 만났잖아요. 법정에서도 고함 지르고 자기 남편한테 정신 차려! 소리 지르고 한 난리를 핀 사람이 백정화예요. 왜? 이재명한테 밀명을 받았으니까 쇼를 하라. 이렇게 밀명을 받았으니까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고요. 요 책자도 이재명의 밀명과 관련된 것이 아닌가.
자, 제목이 나는 고말한다. 이화영 대북 상금 조작 사건의 실체. 그래서 김현철, 백정화, 지음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그래서 피고인 이화영의 옥중 루트 전부 수록. 그러니까 이제 뭐 자기가 비판하는데 필요한 자료는 다 수록한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희망의 연대 구속 동지들을 위한 이게 이제 이화영을 위한 이 후원 행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남권으로 보면 이게 전국으로 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지에다가 이제 말하자면 영치금 많이 두시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정경태도 영치금을 갖다가 2억 4천까지 받아먹었잖아요. 최고의 이 영치금을 받았는데 요거 또 지금 한번 행사를 하겠다. 그래서 20일 오후 2시부터 순천에서부터 이게 이 토크 콘서트가 열려갔고요. 전국적으로 열리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안진걸 민생연구소장이 진행을 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치검찰 대책당 제보센터장이 김문수 이게 국회의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권양엽, 주철원, 문금주, 조계원 이런 국회의원하고 지금 서승만 박사가 출연할 예정이고요. 백화영이는 물론이고 이화영 변호사였던 김현철과 김광민이가 요 토크쇼에 참여를 한다는 겁니다. 야, 그게 참 전국을 도르니 말이죠. 그러면 제가 보기에 이제 이 책자, 자, 다시 한번 요 이제 백정화가 쓴 요 책자, 요 책자인데 나는 거부한다. 요 책자를 왜 이 시점에서 만들었냐 이거예요. 이 시점에서. 이거 뭐 지가 썼어요? 김현철이가 자료 넘겨주고서 책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작가들. 이런 사람들이 쓴 것이죠. 아니 뭐 백정화가 무슨 재주로 이 책을 쓰겠어요? 자, 그러면 시기적으로 올 때 이게 말이죠. 지난 6월 7일 날 판결문이 내려왔어요. 판결문이 나왔고 지금 이제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요 시점에서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보면 우선요, 이 백정화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진우 판사가 말도 안 되는 판결을 했다.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 많이 궁금해했고 복잡하게 꼬아놓은 부분이 많아서 따져봐야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책을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이화영을 도구로 쓴 거라고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 책을 썼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억울하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억울하다. 그리고 판결은 잘못됐다. 요게 이제 핵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면은 제가 보기에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재명이가 지금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은 다 동원해서 이화영 재판을 맡았던 신진우가 지금 본인을 법정 구속하는 이 사태는 막아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하고 있는 게 서울중앙지법으로 병합심리를 해달라. 이거 대법원에서 기각됐잖아요. 당연히 기각됐죠. 그러면 제2탄으로 뭘 하느냐. 이제 신진우 부장판사 법관 기피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러면 이제 또 몇 살씩 지연되잖아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지금 기각 판결을 갖다가 딱 2주만 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빠른 속도로 했어요. 지난번에 신진우 부장판사 대법원에서 법관 기피 31일인가 그렇게 걸렸어요. 자, 그러면 절반으로 줄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재판 지원도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신속하게 정리를 해버리니까 법원에서.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신진우가 이재명을 법정 구속하는 건 막아야 되겠다. 중형되는 건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대대적인 여론전에 돌입한 거예요. 책만큼 대중을 상대로 해서 여론을 하기가 좋은 수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국이 맨날 책 만들잖아요. 조국이 항상. 자, 그래서 책 장사해갖고 조국이 수억 원을 벌었어요. 자, 그리고 또 정경심도 책 장사해서 돈을 많이 벌고 또 영치금도 받아내고. 그래서 요 토크 콘서트가 하겠다는 얘기는 당면적으로 돈벌이에 앵벌이 하겠다는 거예요. 부인을 지금 앵벌이 시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화영이가. 예. 그래서 이 앵벌이 토크쇼 하나는 책 장사. 이 앵벌이에서 이제 변호사비를 만들겠다 이거죠. 변호사가 이제 알거지가 됐으니까 변호사비를 마련하겠다. 이런 명분하에 노골적인 책 장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돈을 후원금을 강요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시기적으로 이화영이 재판 판사 신진우를 경계 견제 압박하기 위해서 지금 이재명이가 내놓은 카드가 뭡니까? 지금 조국당과 같이 검찰에서 이제 회의 의혹 이거 가지고 이제 검찰 갖다가 중수청 수사하는 파트하고 기소하는 파트하고 나누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검찰 힘을 못 쓰는 조직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검사라는 말도 아예 안 쓴다는 거 아니에요. 요 정도로 검찰의 씨앗을 씨를 빼버리겠다는 게 지금 이재명의 작전이에요. 자, 왜?
조작 수사를 하니까. 그래서 요 책을 내가지고 검찰이 조작 수사했다. 이건 및 탄압 수사했다. 예, 정치적인 압박 수사를 했다. 요 여론을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내세우고 있는 수사청과 기소청의 분리, 여기에 대한 지지 여론을 끌어올리겠다. 이제 요게 또 하나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근본은 뭐냐. 제일 큰 목적은 이재명이를 갖다가 중형 선고를 내린 거. 요거를 막겠다는 겁니다. 왜? 이재명이 그 재판할 신진우 판사가 이화영이 이렇게 못되게 판단했다. 이건 판결이 아주 잘못됐다. 검사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인 거다. 요 프레임을 계속 끌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낱낱하게 요 판결이 잘못됐다는 것을 책자를 통해서 지적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재명의 방탄, 벽을 만드는 수단으로 써먹는 것이고, 또 하나는 또 이 재판부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신진우 부장판사, 그리고 이제 검찰 공소유지하는 검찰, 여기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최단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적으로는 지금 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게 지금 탄핵, 그 다음에 특검이잖아요. 탄핵과 특검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 여론을 끌어올리겠다. 이런 복합적 아주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요 책을 쓴 거예요. 이걸 보면은요, 이재명이 이거 정말 쥐새끼까지 약은 인간이에요. 이게 이런 인간이 이런 놈이 말이지. 예? 무슨 누구를 탄핵해요? 이재명이를 탄핵해야 돼요. 국회의원으로서의 탄핵. 이런 불법 활동이 워낙 많은데 이런 인간이 어떻게 배지를 달고 있느냐. 그래서 이재명의 제명론은 이미 나왔잖아요. 그래서 탄핵 청원을 좀 해주십사. 이렇게 제가 간곡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정도로 이건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요, 이제 법원 판결문을 내리겠는데, MBC가 완전히 패소했습니다. 바로 뭐냐. 이제 이 문화부에서 말이죠. 후쿠시마 이 오염수, 이 방류수, 그리고 이제 수산물 안정성, 요거를 홍보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이 광고, 영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영상이 말이죠.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2달 만에 1600만의 조회수를 기록했는데, 이게 가짜다 이겁니다. 가짜다. 이렇게 뉴스데스크에서 보도를 해버렸어요. 뉴스데스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 2달 만에 1600만 이례적. 이게 작년 8월 25일자 보도예요. 그러니까 문체부가 MBC를 상대로 해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원이 말하자면 문체부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언론중재법에 따라서 정정보도를 하라. 이렇게 지금 판결문이 내려왔습니다. 자, 그 당시 뉴스데스크에서는요, 영상이 2달도 안 됐는데 어떻게 1600만의 조회수를 기록하느냐. 이 중 대다수는 초반, 5, 6초 정도밖에는 시청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도했어요. 그런데 이거 기계적으로 보면요, 영상의 조회수는 최소 30초 이상 시청한 경우에만 집계가 되고, 평균 시청 시간이 3분 3초로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거짓 왜곡 보도를 한 것이죠. 그래서 문체부가 이런 보도 직후에 정정 보도를 요청했는데, MBC가 뉴스 홈페이지하고 유튜브 뉴스 채널에서는 이 정정 보도를 했지만은요, 이거를 본래 보도한 뉴스 데스크에서는 정정보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언론중재위에 뉴스데스크 정정보도를 한다는 취지로 요청을 했는데 MBC가 이거를 거부해요. 그러니까 작년 10월에 법원에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해서 이번에 이긴 겁니다. 자, 그래서 재판부는요, 이번 사건의 보도는 허위사실이다. 그래서 문체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 따라서 MBC는 판결 확정 후 3일 이내에 뉴스데스크에 반드시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 속도로 낭독하라.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거 MBC 문 닫도록 해야죠. 예. 자, 이 정도로 이거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탈북자, 그러니까 탈북 외교관. 자, 쿠바 외교관은요, 리일규 참사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태용호 전 의원이 2016년도에 탈북한 이후 제일 고위급 외교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이제 외교를 탈북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요, 지금 한국과 쿠바의 수교를 막아야 되는데, 여기 작년 2월 14일 날 발표가 됐어요. 우연히도 2월 16일 날 이 김정일이 생일인데, 이틀을 앞두고 그 다음에 쿠바 수교를 발표를 했습니다. 예. 자, 이래서 이게 굉장히 어마어마한 그야말로 중징계 사유가 되잖아요. 이건 뭐 소환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처형까지도 받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책이 굉장히 두려웠다. 그리고 자기들과 같이 자기 자녀들이, 그러니까 태영호도 똑같이 자녀들 교육 때문에 지금 이제 그 탈북을 했다고 해야 되는데, 자녀들이 이렇게 김정은 체제에서 계속 살게 하는 거, 이거는 자녀들의 앞길을 망친다. 요런 또 이 판단도 원인으로 제공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원인은요, 지금 이제 이 쿠바에다가 북한 식당을 내려면 이제 북한 정부에서 지원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요걸 하러 이제 북한에 들어갔는데, 북한에서 외교부 고위 관리가 이거 뇌물을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뇌물 돈이 없어서 좀 두고 보자. 그랬더니 아주 거기서 그 야단을 맞은 겁니다. 혼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언젠가 이제 북한에 들어가면 또 혼나겠구나. 이런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지금 이 그 탈북을 결심하게 됐고, 지금 리일규 참사 같은 경우에는요, 김정은 표창장까지 받았던 그러한 인물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트죠. 예. 자, 그런데 이제 요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 TV 조선에서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을 보면은요, 불란서에 주재하는 북한 외교관 가족이 지금 미국으로 망명을 했다. 예, 요게 작년 11월 거의 비슷한 시기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불란서 외교관 말고서도요, 또 다른, 지금 이제 이 외교관 가족이 되겠죠. 탈북에 성공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일규 가족이 있고, 불란서 주재 외교관 일가족이 있고, 또 다른 일가족이 지금 탈북에 성공했다.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요. 그 최근에 작년에 입국한 엘리트 탈북민은요, 전체 유업풀이 10명 안팎인데 2010년, 17년 이후로 가장 많이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걸 보면은요, 결국은 충성 자금은 제대로 못 되고, 이제 코로나 여파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만큼 이제 김정은이 이 체제의 고립도가 심해지니까 친북 인사들마저도 북한에 충성 자금을 주는데 도움을 안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많아서 탈북이 늘어난 것이 아니냐. 자,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이일규 참사관이 지금 공개한 내용을 보면은, 이일규 참사관이 공개한 내용을 보면, 한성열, 그러니까 이제 이 북한 이제 차관, 부상했는데요. 미국 담당 부상했는데, 이 미국의 이 한성열은 저도 잘 알아요. 저도 뭐 뉴욕에 유엔 대표부 근무할 때 북한 대표부에 근무한 이 한성열 북한 외교관인데, 자, 이 한성열 대사가 나중에는 이제 유엔 대사까지 해먹고 외교부 미국 담당 부상이에요. 완전히 외교통입니다. 예. 그런데 미국에 근무하면서 미국에 간첩질을 했다. 이 핑계로 공개 처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북한 외교관들 부국장급 이상들이 딱 있는데 앞에서 공개 처형을 해가지고요. 그 공개 처형을 본 간부들이 이게 얼마나 이게 뭡니까 비인간적입니까? 예. 그래서 며칠간을 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었다. 요 내용도 폭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제 많은 이 비하인드 스토리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리일규하고는요, 이 태용하고 북한 외무성에서 탁구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둘이서 아주 친하게 지냈대요. 그런데 탁구를 너무 잘해갖고 지금 이제 이 태용호가 이긴 적이 별로 없다. 그래서 본인이 이 태용 의원이 본인의 SNS에다가 참 잘했다. 우리 함께 꼭 통일 한국을 만들어 보자.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 김여정이가 지금 대남 협박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최근에 우리가 이제 우리 쪽에서 또 이제 풍선, 요거를 이제 북한에 좀 날려보냈더니 거기에 대해서 지금 대우각성하라. 그리고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 그리고 대가를 치르는 방식은 이제 변화하겠다. 대응 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이 얘기는요, 지금 이제 좀 더, 지금은 옹울풍선을 보냈는데, 요거보다는 더 높은 수위의 도발로 한국을 위협하겠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김여정의 이제 담화문을 보면은요, 더 이상 지켜봐 줄 수만은 없는 상황이 오고 있는 것 같다. 다시금 엄중히 경고한다. 한국 쓰레기들의 치졸하고 더러운 짓이 계속될 경우에 우리의 대응 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성명을. 자, 그래서 대응 방식의 변화는 결국은 이제 도발 양상을 좀 바꾸겠다. 그래서 좀 더 강도 높은 도발이 지금 이제 예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나오지 말았어야 할 후보, 한 번은 참았어야 할 후보가 너무 큰 혼란을 몰고 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오늘 심야 방송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